저는 박정자입니다. 올해 58이죠.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위질하며 살았으니까요. 정자 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그럴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이제 32이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녀요. 작은아들 지훈이도 27으로 나름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두 아들 다 훌륭하게 키워내셨네요. 이제 원장님도 편히 사실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이제는 제 인생도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고요. 30년 넘게 남의 머리만 만져왔는데 이제는 제가 예쁘게 꾸미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거든요. 미용실 거울 앞에 서면 여전히 제 손놀림이 능숙하다는 걸 느껴요. 동네에서는 저를 믿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자 원장한테 맡기면 틀림없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해도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아들들도 다 컸으니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큰아들 민수가 며칠 전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는 유리라는 아가씨인데 32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유리가 인사할 때 목소리도 곱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네 분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큰아들 장가 보내면 이제 정말 속 편하시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제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요. 유리가 미용실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머리도 손봐야 하고 민수와 만나기 전에 들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예비 며느리를 정성껏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유리야, 이 스타일이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유리는 항상 순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유리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다른 손님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헤어드라이어 소리 때문에 유리 목소리가 잘 안 들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드라이어를 끄는 순간 유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정자 씨만 없으면 편할 텐데. 정말 신경 쓰여 죽겠어.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 나왔어요. 정자 씨라고 했으니까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헤어드라이어를 켰습니다. 유리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방금 전 그런 말을 한 게 아닌 것처럼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착각이었을까요? 어머니, 머리 정말 예쁘게 해주세요. 유리가 다정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유리에게 잘해주려고만 했는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정자 씨만 없으면 편할 텐데.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싶기도 했어요. 아니면 정말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요즘 나이가 드니까 귀도 예전 같지 않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위하려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선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유리의 표정, 목소리 톤, 모든 게 생생했거든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괜한 걱정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리와 만날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혼수며 예단이며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며느리가 될 유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유리는 항상 이렇게 말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은 고맙다고 하는데 표정에서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살짝 보였어요. 작은 아들 지훈이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형수 될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글쎄요.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눈빛이 차가워요. 형한테는 다르게 대하고요. 지훈이 말을 들으니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게 생각났어요. 유리는 민수 앞에서와 저 앞에서의 모습이 달랐거든요. 민수한테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같았는데 저한테는 뭔가 격을 두는 느낌이었어요. 예식장을 보러 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의견을 말하면 유리는 겉으로는 네, 어머니라고 하면서도 눈으로는 다른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치 왜 자꾸 끼어드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혼수 장만을 하러 백화점에 갔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유리가 점원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끼어들어서 짜증나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점원이 그래도 어르신이 챙겨주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유리는 모르는 소리 말아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유리는 정말로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민수야, 유리가 나한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유리가 엄마 정말 좋아해요. 항상 어머니 칭찬만 해요. 민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는 연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들어서 저는 유리를 좀 더 자세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30년 넘게 미용실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생겼거든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며칠 후 유리가 혼자 쇼핑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일부러 미용실을 부원에게 맡기고 따라가 봤습니다. 뭔가 확신을 얻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유리는 혼자 있을 때도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쇼핑몰에서 옷을 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평범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괜히 사람을 나쁘게 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유리는 그냥 조용한 성격인데 제가 너무 오해한 건 아닐까요? 며느리를 맡는다는 부담감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카페에서 친구와 만나는 유리를 멀리서 지켜봤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정말 밝고 활발한 모습이었어요. 웃음소리도 크고 표정도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저와 있을 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혹시 내가 너무 딱딱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아무래도 시어머니라는 부담 때문에 유리가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앞에서는 긴장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였어요. 유리 같은 젊은 아가씨 눈에는 제가 꼰대 같은 할머니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유리는 좋은 아이야. 내가 너무 예민했어.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뭔가 개운하지 않은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찜찜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미용실 단골 중에 이혼 소송 때문에 탐정을 써본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소개해준 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탐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유리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유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탐정사무소에 갔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탐정이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유리가 카페에서 남자와 만나는 사진이었거든요. 친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리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니,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탐정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그는 다른 사진을 더 보여줬어요. 더 선명한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바로 제가 10년 넘게 거래해온 미용재료상 사장 박철민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철민은 제가 정말 믿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미용실 재료도 항상 좋은 걸로 공급해줬고 개인적으로도 종종 안부를 묻는 사이였어요. 제가 혼자 아이들 키울 때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꽤 친밀한 사이인 것 같아요. 탐정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유리가 민수와 사귀기 시작한 게 1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유리는 민수와 사귀면서 동시에 철민과도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유리가 왜 철민과 만나는 걸까요? 혹시 제 정보를 빼내려고 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냥 불륜 관계일까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사진 속 유리와 철민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정말 믿었던 두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철민에게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혹시 우리 며느리 될 사람과 만나고 있냐고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미용실에 철민이 재료를 가져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10년 넘게 믿고 지냈던 사람이 제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정자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걱정 있어요? 철민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바로 당신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탐정에게 다시 연락해서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했어요.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는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유리와 철민의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둘이 함께 여행을 다닌 사진도 있었고, 철민이 유리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는 영수증도 있었어요. 심지어 녹음된 통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정말 순진해. 우리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어. 유리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철민이 답했어요. 빨리 결혼해서 미용실을 넘겨받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녹음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떨렸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유리는 처음부터 제 미용실을 노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철민은 오랫동안 제가 쌓아온 신뢰를 이용해서 유리를 도왔던 거고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넘게 땀 흘려 일구어낸 미용실을 이런 식으로 빼앗아가려 했다니요. 더 화가 나는 건 철민이었어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다면서 뒤에서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니까요.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증거 사진, 녹음 파일, 모든 자료를 정리해뒀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예요. 결혼 전날 밤 양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어요. 민수의 인생을 망치기 전에 막아야 했거든요. 아무리 아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요, 모두 여기 좀 보세요. 제가 프로젝터를 켜고 사진을 띄우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첫 번째 사진은 유리와 철민이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아직까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분은 우리 미용실에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박철민 사장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유리 씨, 이게 뭐죠? 민수가 유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유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유리와 철민이 저를 속이면서 미용실을 빼앗으려고 계획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 한 사람은 바로 이 여자와 내가 10년 넘게 믿었던 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순식간에 잔치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유리는 울면서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민수는 충격을 받아서 말도 못했어요. 제 마음도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했거든요. 결혼은 완전히 파탄났어요. 유리는 끝까지 변명하려고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걸 인정하고 사라졌어요. 철민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수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아프더라도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훈이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처음부터 유리를 의심했던 지훈이 말이 맞았던 거예요. 며칠 후 동네 분들이 미용실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모두들 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더라고요.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민수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역시 원장님은 똑똑하세요. 그런 년을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위로가 됐어요.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미용실 거울 앞에 서서 가위를 들어 올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편히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직 내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아직 상처는 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고 밤에 문을 닫는 평범한 일상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쉽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결국 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한 노후를 꿈꿨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원장님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분이에요. 단골 할머니가 해주신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정말 그래요. 저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사람이에요. 아들들을 지키고 제가 일궈온 모든 걸 지킬 거예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도 저를 쉽게 볼 수 없을 거라고요. 박정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가위를 들고 있는 제 손이 여전히 단단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